안녕하세요. 이덕길 기술사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 범위는 63페이지 코일의 접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3페이지 코일의 접속입니다. 이 코일의 접속 파트에서는 2개 이상의 코일을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서 합성 인덕턴스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 직렬 접속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코일의 접속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리선을 감아 놓은 것을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2개 이상의 코일을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코일의 접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2개의 코일이 있을 때 여기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법을 직렬 접속이라고 하고, 이렇게 2개의 코일을 이런 식으로 접속하는 것을 병렬 접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직렬 접속에는 가동결합과 차동결합이 있는데요. 여기 이 보시면은 점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이 점을 찍어놓은 방향이 뭐냐면은 이 자속의 방향을 맞춘 거예요.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 자속이 왼쪽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속의 방향을 맞춰 놓은 거예요. 점을 찍어 놓으면은 자속의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직렬 접속에서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접속해 놓으면은 자석의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일의 방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개의 자석이 합해질 수도 있고 빼질 수도 있는데, 이 합성 인덕턴스는 이렇게 방향을 맞췄을 때 이 오른쪽에서 나온 코일이 자석이 여기도 세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인덕턴스는 좀 더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이 아래의 경우에는 서로의 자속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합성 인덕턴스가 위쪽의 것과 비교해서 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설치한 것을 차동 접속이라고 합니다. 서로 뺐다는 뜻이에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 자속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해서 자속을 서로 돕는 방향으로 더했기 때문에 가동 접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렬 접속에서 합성 인덕턴스는 L0는 왼쪽에 있는 인덕터의 인덕턴스 플러스 오른쪽의 인덕턴스 플러스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값이에요. 왼쪽의 자속이 오른쪽을 도와줄 수도 있고 오른쪽의 자속이 왼쪽의 코일의 자속을 좀 더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2개의 인덕턴스를 합한 값보다 조금 더 커지는 값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인덕턴스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동 접속의 경우에는 2개를 더한 값보다 조금 더 커지게 돼서 플러스 2m이 됩니다. 차동 접속의 경우에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서로의 자속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마이너스 2m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는 이 L1의 인덕턴스를 주고 L2의 인덕턴스 주고 그 다음에 m 값을 줘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이 식 자체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 중에 직렬 접속만 해놓으시면 이 코일 접속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병렬 접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를 좀 더 득점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전자에너지입니다. 이 전자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 수식에 대해서 이 자체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은 이 수식에 인덕턴스가 주어지고 전류가 주어진 다음에 이 전자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인덕턴스가 2헨리이고 전류가 2A라면은 전자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자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코일이 있습니다. L헨리의 코일이 있고 여기에 전원을 투입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투입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건데요. 이 전압을 투입하기 전에 이 회로에 전류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전류를 흘리려고 했을 때 이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을 유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 볼트에 전압이 가해졌는데 반대로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2볼트의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역기전력이라고 해요. 63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힘으로 전류를 흘리려고 하는데 코일 입장에서는 반대로 힘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반대로 발생하려는 전압을 이기고 전류를 흘리려고 할 때 이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때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전자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코일에서의 전자에너지는 자기장으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장 파이, 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존재함으로써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전자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히스테리시스 루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4페이지가 전자력과 전자유도 파트의 끝인데요.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자주 출제가 돼가지고 이 출제 예상 문제 22번과 24번 문제를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이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스테리시스 특성은 어떤 자성체를 자화시킬 때, 즉 어떤 물체를 자석으로 만들 때 자기적 특성의 이력을 그린 곡선을 히스테리시스 루프라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여기 지점에 여기 HE 부분과 BR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아래 문제에서 이 X축이 뭘 의미하는지, Y축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딱 자주 물어봐요. 자, 이제 히스테리시스 루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성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쇳덩어리예요. 이 쇳덩어리에다가 외부에서 이렇게 자석으로 이 쇠를 자석으로 만든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이제 외부의 자석을 0부터 천천히 증가시켜 갈 텐데요.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X축을 외부 자개 H라고 해보고, 그리고 이 Y축 B는 이 자성체 내부의 자속 밀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부의 자기장을 점점 증가시켜 갈 때 이 자성체 내부의 자속 밀도도 점점 증가합니다.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직선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외부의 자기장을 점점 줄이게 되면은 다시 이 자성체의 자속 밀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줄여주는 것에 비해서 조금 잔류자기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 지점에서는 외부 자기장을 0으로 했는데 이 자성체 내부에서 자기적인 성질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값을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 남아있는 자석의 성질이라고 해서 잔류자기 성질, 즉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BR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이력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외부 자석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점점 반대 방향으로 크기를 증가시켰을 때 이 자석, 이 가운데 자성체의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0이 돼요. 어느 순간에. 이 내부 자기장의 잔류 자속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 자기장의 세기를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루프 특성은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과 내부의 이 자속 밀도가 언밸런스하게 값이 달라지는 이런 특정한 자기 이력을 나타낸 특성인데요. 그래서 기능사 문제에서는 이 X축과 Y축 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자기 이력 곡선에서 이 높이,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잔류자속과, 그리고 S축에 해당하는 이 HC의 보자력, 이 네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득점하는데 실수 없이 공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첫 번째, 합성 인덕턴스 계산입니다. 이 합성 인덕턴스라는 것은 어떤 두 개 이상의 코일을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덕턴스의 총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직렬 접속 시 총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는 두 코일의 자속을 서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성 인덕턴스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M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값은 차동 접속으로 서로의 자속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마이너스 2M으로 차동 접속입니다. 두 번째, 전자에너지입니다.
이 전자에너지 W는 2분의 1 Li 제곱 주율입니다. 이 전자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코일에 전원을 투입할 때 이 코일이 발생시키는 역기전력을 이겨내면서 코일의 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이 에너지를 전자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에너지는 코일 내부에 자기장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히스테리시스 루프 특성 문제입니다. 히스테리시스 루프라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과 그 자기장 내부의 자성체 간의 이 자기적인 특성을 히스테리시스 루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루프 그래프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X축에 해당하는 자계의 세기, 그리고 Y축에 해당하는 자속 밀도, 그리고 Y축에 남게 되는 잔류자기, 그리고 X축에 남게 되는 보자력입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숙지하셔서 득점하시는데 문제 없도록 철저히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